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4주차 화요일 날 진행했었던 수업 두 번째 복습 스터디 시간입니다. 벌써 25일차 빈칸 채우기 한참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는 내용은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과 그리고 맨 뒤에 나와 있는 정책 집행의 전반부 파트들,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집단적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은 제가 개인 차원의 모형이 아니라 집단 차원의 모형이라고 얘기했죠.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한다고 얘기했고요. 이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집단사고의 딜레마입니다. 만장일치에 대한 과도한 집착, 침묵조차도 합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 집단의 의사결정이 이성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집단에 대한 과도한 신뢰, 이러한 것들이 집단사고의 딜레마를 가져올 수 있었고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 가면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들 중에 회사 모형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회사, 펌 모델,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하위 집단입니다. 완벽한 문제 해결은 안 하고요.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만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요. 타협적 의사결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핵심적인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만 그에 대한 탐색을 합니다.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의 적당한 해결, 준해결, 불확실성의 회피, 표준 운영 절차의 수립, 조직의 학습, 이렇게 5가지가 보통 회사 모형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제 중심의 탐색,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 회피, 표준 운영 절차 수립, 조직의 학습. 자, 그 다음 설명했던 모형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결합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상호 독립적으로 움직이다가 어떠한 계기로 우연히 만나면 그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가 바로 문, 해, 참, 선, 문제, 해결책, 그 다음 참여자, 그리고 선택인데 뭐에 대한 선택이었느냐? 바로 의사결정에 대한 선택. 그래서 여기 의사결정의 빈칸을 한번 채워봤습니다. 문에 참선하고 외우시면 딱 이게 선택을 자꾸 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의사결정, 선택. 그러니까 어떻게 의사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이렇게 4가지의 흐름이고요. 4가지의 흐름이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겹쳐지게 되면 그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모형이 킹던의 정책 창 모형과도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직접 지도까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앨리스 모형입니다. 처음에 60년대 초 쿠바 미사일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의 외교 정책 과정을 분석한 이후 이전의 합리적 행위자 모형과 함께 이론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2개의 모형을 더 추가합니다. 조직 과정 모형이 모형 2번째고요. 관료 정치 모형이 모형 3번째입니다. 요 조직 과정 모형, 관료 정치 모형, 합리적 행위자 모형 발음도 꼬이네요. 그 3개의 모형 정말 이름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서 입에 조금 붙게,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에 계속 붙게,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정 모형, 관료정치 모형, 이게 읽는 게 좀 짜증나더라도 입에 좀 붙게 중얼중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익숙해지고 그래야 외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쓸 만큼 외우지는 않아도 그래서 딱 봤을 때 헷갈리지 않게는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7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8번입니다. 관료정치 모형은 아시겠지만 조직을 상위 계층에 적용하는 모형, 조직 과정 모형은 조직의 하위 계층에 적용하는 모형입니다. 자, 조직의 의사결정을 적응적,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며 조직은 표준 운영 절차를 통해서 주요 변수들을 처리해서 의사를 결정한다. 우리 사이버네틱스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정책 딜레마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응 전략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정책 딜레마 발생 시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대응 나타나죠. 정책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 정책 결정 포기 또는 지연, 책임 경과, 상황의 호도,
등의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 결정, 정책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식들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딜레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그냥 딜레마 상황에서 최대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거지만 딜레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는 게 적극적인 대응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모형에서는 회사 조직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의 연합체라고 가정합니다. 맞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위계적인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수평적인 조직에서 정책 갈등 상황 해결에 사용하는 그런 의사결정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 틀린 선지가 되고요. 쓰레기통 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에는 끼워넣기, 밀어두기, 변칙적인 의사결정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앨리슨 모형은 원래 국제정치적 사건과 위기적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고안되었지만 당연히 일반 정책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하나의 사건의 여러 가지 모형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 스타인 브루너라는 학자가 사이버네틱스 모양을 주장했죠.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해서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을 최대한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마지막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증 역시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응 방안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얘기는 다 정리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정책 집행 전반부 파트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집행은 사실 되게 많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뒤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 이 부분에서는 조금 가볍게 사실 프레스만 웰다브스키 빼고는 학자 이름을 막 딱히 안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파트입니다. 요거 다음에 실질적인 상향이나 하향 학자들 들어갔을 때 이름을 조금 더 열심히 봐주셔야 하고요. 지금은 가볍게 집행의 의의들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책 집행론은 미국의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The Great Society 세부 사업들이 실패한 원인들을 연구하면서 활성화되었고요. 정책 문제에 대한 집행 여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좀 문제가 단순하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문제이다. 이랬을 때 보통 집행이 용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의 수능을 확보하는 수단에 대한 얘기들도 했었죠. 자, 그중에서 유인, 보상, 일종의 캐럿이죠. 자,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정책 집행 연구는 고전적인 연구에서는 집행에 대한 연구들을 하지 않았지만 정책학의 현대적인 연구들부터 정책 집행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한다고 했고요. 그들 중에서 1세대 학자가 바로 웰다브스키와 프레스맨입니다. 그래서 프레스맨, 웰다브스키 이들이 정책 실패가 나타난 요인들을 뭐라고 지적하느냐? 정책의 집행 과정에 참여자가 너무 많아 의사결정점 그리고 거부점, 비토 포인트가 많아졌고요. 일관적인 추진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정책 실패의 요인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책 집행에 대한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도 얘기했죠. 하향 접근은 전형적인 탑다운. 정책의 집행은 결정된 내용을 실행하는 수단적 행위라고 설명을 했고요.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일선 관료들의 전문 지식,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일선의 현장에 있는 관료들. 그래서 이들이 자율성, 그 다음 재량권,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집행의 의의까지는 전체가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선제 한번 볼게요. 프레스맨과 윌다버스키 정책 집행 초기 연구학자들로 집행을 정책 결정과 분리하지 않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제가 글로써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자,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목표가 있어야 탑다운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향적 접근은 미리 목표가 딱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탑다운 접근 방식이 중시하는 효과적인 정책 집행의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네, 정책 집행의 의의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내일은 이제 금요일 진행했었던 복습 테스트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볼 거고요. 이번 금요 테스트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 문제 한 20개 되니까 우리 주말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이후에 다시 저희는 빈칸 채우기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테스트도 잘 보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